안녕하세요, 명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보았습니다. 뭘 보았죠? 박진여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은 사실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하죠. 전생을 보는, 그리고 되게 전생을 본다면 약간 딱 느낌이 무서워, 무당인가? 뭐 이런 생각 막 들지 않으세요? 전생이 있냐 없냐, 진짜냐 거짓말이냐, 이거 다 뻥인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그분들에게 저는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분들 말고 이 책에 공감하시는 분들에게도 이게 맞다라고만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는 각자 개인의 판단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남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소개해 드릴 때 되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먼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전생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반려견의 전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에 천국보다 모시게 한?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김혜자 선생님 나오는 거. 거기에 보면 고양이가 이렇게 물병 쓰러뜨리는데 왜 이렇게 몰라봐? 그 고양이인 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들의 전생과의 인연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이 그냥 단순하게 당신의 전생이 뭐였으니까 뭐고 이렇게 점사를 봐주는 것 같은 굉장히 폭이 좁은 그러한 의미의 행위가 아니라 되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책을 추천드려요. 이 책을 읽으면 전생이 아니라 현생, 지금의 삶을 바라보는 스펙트럼이 조금 넓어져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굉장히 유용한, 도움이 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빠지진 마세요.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한번 읽다 보면은 약간의 어떤 의식의 이완, 사고의 이완, 확장, 그런 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책이다. 공자님이나 노자나 이 정도의 반열을 오르신 분들은요, 믿거나 말거나 도력이 있어요. 동양 학문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수련이거든요. 쿵푸. 공부가 중국어로 쿵푸. 쿵푸. 에브바리 쿵푸 파이팅 하는, 오이?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수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련을 하다 보면 지식적인 고양도 되지만 내 육체와 나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역량이 고양이 돼, 높이 올라가요. 그러면 도력이 생겨요. 깨달음이 생기고. 그래서 공자님도 어느 만큼 도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공자님이 어느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해마다 제를 지낸대요. 근데 그 마을에 뒷산인지 어딘지 큰 백년 묵은 진해가 있대요. 그래서 이 진해한테 인신공양을 드리는 거예요. 덕이 높은 분, 도력이 높은 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엄마가 그랬겠죠. 엄마가 아버지가, 아이고 공자님, 우리의 아들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님이 덕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덕이 있으신 분이고 인덕이 있으신 분인데 그거를 어떻게 none of my business, none of my life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인신공양하는 그 제물로 들어가는 그 사람 대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있겠다. 그날 밤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진해가 나타난 거예요. 공자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랬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어요? 했더니 그 진해가 굉장히 큰 충격을 먹고 죽지는 않았대요. 물러갔어요. 마을에 평화가 온 거죠. 그러면서 공자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몇백 년 뒤에 내 책이 다 불타 없어지겠구나, 그렇게 예언을 하셨대요. 공자한테 치명상을 먹고 중상을 먹고 힘들어하다가 겨우겨우 다시 살아난 이 몇백 년 묵은 진해가 100년인지 몇십 년인지 얼마 뒤에 그 공자님 예언하신 그 시간 뒤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찌 해가지고 진시황이 돼. 그래서 진시황이 그거 분석행위인가요? 그 책들 불태우는 거. 그거 불태우면서 공자의 책들을 가장 많이 태웠다라는, 그런 공자의 책을 태우기 위해서 그걸 분석행위를 한 거다. 그리고 공자뿐만 아니라 공자의 사상, 유교의 사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소실됐다. 즉 진시황의 전생이 그 진해였다 라는 믿거나 말거나 썰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생에 대한 거랑 같은 맥락에서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그 어떤 불효자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불효자가 망나니 짓을 할 때마다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문 옆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대. 아 우리 아들이 또 옆집 애를 때렸네. 아 우리 아들이 투전판에 가서 노름을 했네. 아, 아들이 되게 기분 나빴을 거 아니에요. 아뭐 못질 좀 그만하고. 딴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 나만 노름해? 나만 싸움질해? 엄마들 이 정도면 준수한 거야. 나 오토바이 안 타잖아. 물론 그 시대에 오토바이를 없었겠지만. 응? 나는 칼부림을 안 하잖아. 뭐 중국집 몇 번 한 거 같고 왜 그래?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못이 쫙 여러 개가 박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빈집에 혼자서 딱 그거를 보는데 못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깨달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저렇게 못질을 했구나. 그러고 나서 그 못을 뽑기 시작해요. 이 자식이 불효자가 착한 일을 하나 할 때마다 그 못을 하나씩 뽑아요. 뭐 길 가는 노인의 짐을 들어드렸어요. 하나 뽑아요. 옆집에 삼식이가 이씨 때렸는데 참았어요. 안 싸웠어요. 또 하나 뽑아요. 노름판에 가려다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려다가 참았어요. 노름판 안 갔어요. 이랬어요. 또 하나 못을 뽑아요. 그렇게 몇 달 몇 년이 지나서 그 못을 다 뽑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이 재밌는 게요. 어떤 때가 돼야 그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과정에서는 안 보여져요. 이 사람이 못을 뽑을 때도 똑같이 못 자국이 있었는데 그게 안 보였는데 다 뽑고 이제 다 뽑았다 하는 순간 보인 거예요. 못 자국이. 문설주에 빵꾸가 뻥뻥뻥뻥뻥뻥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쪽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내가 그 못을 다 뽑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 어머니 가슴에는 저 구멍들이 나 있겠구나. 여러분 어머니 가슴에 난 그 구멍,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메꿔요? 어떻게 아물게 해요? 믿거나 말거나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혹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그런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여기 있는 어떤 물건을 잡을 때 눈 하나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게 가늠이 잘 안 돼요. 근데 눈이 두 개면 양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 차이에 의해 가지고 여기 있구나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생과 현생의 두 가지의 어떤 시각을 가졌을 때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봐요. 과거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흔히 바꿀 수 없는 건데 그걸 왜 들여다봐요? 역사를 왜 공부해요? 지금 어떻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현생에서 봐요. 싸웠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왼소리 지내요? 그게 더 좋아요? 아니면 화해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형제예요. 싸웠어요. 화해하는 게 좋아요? 원소리 지내는 게 좋아요? 이건 뭐 저는 강연하지 않겠습니다. 케바케고 뭐 다 집집마다 사연이 다르니까. 그런데 자기한테 더 이득이 되고 더 편안한 게 있잖아요. 이 책이 나는 보았습니다잖아요. 그럼 이분은 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보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본 게 뭘까요? 만약에 책 제목이 전생을 본 게로 딱 주면 그러면 책 제목을 나는 전생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보았습니다 하는 거는 전생뿐만 아니라 전생을 통해서 그 너머에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의 의식 너머에 있는 뭔가를 봤다는 얘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본 게 무엇일까 라고 난 느꼈습니다라고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평소에 점집을 자주 간다. 당연히 읽어야겠죠. 그리고 이게 책값이 일반적인 복채 한 번 내는 비용보다 쌀 거예요. 이 정도의 책값과 내가 읽는 시간을 들여서 이 정도의 케이스들과 이 정도의 데이터를 얻기는 쉽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파. 이게 뭐 병원에 가도 스트레스라고 그래. 그리고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심리 상담을 받으라고 그래. 그리고 뭐가 잘 안 돼. 일이 항상 힘들고 지치고 모르겠어. 힘들어. 마음의 병이 있는 것 같아. 라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어떤 치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마음의 병에 대해서. 하지만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잖아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거 이분들 읽으라고 해서 읽을 줄 모르겠지만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빌리브 오하나서 이거 절대 안 믿는 그런 분들 사실 이 영상도 안 보시겠죠. 보다가 뭐야 난 이런 거 싫어. 이런 분들도 한번 저는 읽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책을 읽고 믿으란 얘기가 아니라 읽으면서 믿거나 말거나 한번 느껴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재밌네. 이래서 사람들이 저거에 빠지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안 믿는 분들도 읽어보셔라. 처음 제가 화천에 온 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8호에 낚시 왔을 때 처음 왔었고 8, 9년 전인가 이회수 선생님을 인터뷰하러 화천에 온 적이 있어요. 그 이회수 선생님이 전생을 이렇게 약간 좀 탐구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하러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선생님 죄송한데 인터뷰 먼저 제가 인터뷰를 해서 원고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선생님의 전생 이야기를 못 들은 게 이제 와서 조금 후회가 되고 선생님 그립습니다. 건강하신지요? 천국에 계셔서 그곳에서도 늘 건강하시고 글 열심히 잘 쓰시는지요? 그리고 이 책이 갖고 있는 어떤 효용성을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고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책이 나에게 해가 될 것 같다거나 나를 좀 약간 힘들게 한다고 그러면 덮으세요. 읽다 보면 그런 어떤 힘든 게 오는 책들이 있어요. 나랑 안 맞을 때. 그럼 가서 덮으세요. 그리고 책장에 모셔두세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다시 펴봤을 때 이게 와닿을 수 있어요. 책은 그래서 사가지고 바로 끝까지 다 읽고 꼽아놓고 까먹는 게 아니라 읽다가 덮어두는 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열어보고 다시 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책은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책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책과 함께 명랑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랑이었습니다.